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토트넘과 알크마르 경기.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경기가 토트넘의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 외신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토트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카리, 스펜스, 그레이, 단소, 우도기, 너기아빠, 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BC에서 발표한 알크마르의 선발 라인업에는 페롯 선수가 좀 눈에 띄었죠. 아무래도 토트넘에서 뛰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선수였고, 외신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했다. 그리고 미키 반더백, 로메로, 솔랑케, 지금 다 교체 명단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토트넘이 그 부상의 어떤 상황에서 회복 중인 상황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반전이 시작되기에 앞서 안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경기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특히 유럽에서 어웨이 경기를 할 때 굉장히 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알크마르 홈 경기를 치르는,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웨이 경기를 치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초반에 결국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 경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경기 초반 흐름은 오히려 알크마르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베르의 자책골이었다. 루카스 베르반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속상한 장면인데, 상대방의 코너킥 장면에서 공이 넘어왔을 때 트로이 페롯이 공을 찼습니다. 근데 맞았죠. 그러면서 공이 튕겨서 왔는데, 이 상황에서 베르반이 이걸 걷어내려고 건드렸는데, 하필이면 기묘한 궤적을 그리면서 비카리, 스펜스를 넘어가면서 골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이없는 골이었고, 골이 실점되었을 때 화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잡아줬습니다. 이 골을 실점한 게 손흥민 선수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였죠. 토트넘은 마무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또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프리킥 기회를 얻었고, 누가 찰 것인가 라고 했는데, 메디슨이 짧게 차고, 그 다음에는 루트메스, 완전 난장판이었다. 토트넘의 전반전을 요약하자면 이 장면이 딱 적절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바로 이 직접 프리킥을 찰 수 있는 위치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페널티 에어리어 바로 바깥쪽이었고 굉장히 차기 좋은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손흥민 선수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이거 메디슨이 그냥 날려버리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무슨 작전이 있긴 있었나 봐요. 짧게 주고, 들어가고, 뒤로 줘서 위로 날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전혀 손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허무하게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렌 호들이 텐트 스포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포지션에 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직접 차면 되지 않느냐. 결국 하프타임에 토트넘이 1대 0으로 버텨낸 것도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한 골만 실점한 게 다행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마티아스 텔 선수를 오드베리와 교체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중간에서 쓰겠다는 뜻을 보였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기록했던 그 유일한 슈팅은 상대방의 모든 수비수를 뚫고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슛 각도가 나왔을 때 시도한 슛이었습니다. BBC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마치 미로를 뚫고 나오는 것 같은 돌파를 보여준 뒤 슈팅까지 했지만 너무 멀리 벗어나 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나마 토트넘이 공격적인 의도를 보여줬던 장면이었고 사실 전반전 내내 있었던 장면들보다도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토트넘 경기는 전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팀인 어네스트 포쿠 같은 선수들이 위협적인 슈팅을 하면서 경기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토트넘의 문제는 손흥민 선수를 중간에 배치했지만 측면에 많은 선수를 두면서 공격을 시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도 수비에 많은 선수를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으로 넘어오는 패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 두는 게 의미가 없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토트넘은 사르, 포로, 솔랑케 같은 선수들을 교체 투입하는 선택을 했고 손흥민 선수를 솔랑케와 교체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섰던 만큼 체력 관리 차원의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솔랑케의 부상까지 터지면서 토트넘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볼 경합 과정에서 솔랑케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손흥민 선수 대신 들어간 솔랑케가 결국 교체 아웃되면서 토트넘은 손쓸 방법 없이 1대 0으로 패배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공격했을 때 기록한 유일한 공격적인 장면 외에는 토트넘이 후반전에서도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평점 6.6점을 받으며 비교적 낮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 전체적으로 공격진이 아쉬웠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의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로메로, 반더 같은 선수들이 교체 명단까지 올라왔지만 오베르, 포로, 사르, 솔랑케 선수까지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원정 경기에서 1대 0 정도로 마무리했다는 것이겠지만 루카스 베르의 자책골로 패배한 경기였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알크마르를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배수진을 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경기는 얼마 남지 않은 본머스전으로 3월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체력을 조절한 이유도 이 경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 이후에는 약 5일 뒤 다시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유로파리그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 일정 속에서 어떻게 경기를 운영해 나갈지,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유일한 목표를 향한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크마르와 토트넘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욱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아래의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